한명회 세조의 책사가 조선을 쥐락펴락한 방법. 섹션 1. 오프닝. 경복궁 창덕궁 자료화면. 조선 역사에서 왕이 아니면서 왕보다 강했던 사람. 2명의 왕을 직접 만들고 2명의 왕에게 자기 딸을 시집 보내고 3명의 왕의 장인이 된 사람. 한명회입니다. 한명회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인물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를 천재 전략가라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의 눈먼 간신이라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시대의 산물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이 3가지 시각을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한명회가 어떻게 무명의 말단 관리에서 조선 최고의 권신이 됐는지, 그리고 그 권력이 어떻게 끝났는지. 조선 500년 역사에서 한명회만큼 드라마틱한 삶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섹션 2. 한명회는 누구인가? 조선 초기 자료화면. 늦깎이 관리의 시작. 한명회는 1415년에 태어났습니다. 양반 가문 출신이었지만 집안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시험에도 번번이 낙방했습니다. 36살이 되도록 변변한 벼슬 하나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40이 가까워지도록 취업 한 번 제대로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은 한명회를 어떻게 봤을까요? 능력 없는 낙오자로 봤을 겁니다. 본인도 그런 시선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한명회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을 만나다. 한명회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건 수양대군을 만나면서부터입니다. 1450년대 초 한명회는 수양대군의 집에 드나들게 됩니다. 당시 수양대군은 단종을 보필하는 왕숙이었지만 내심 왕위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수양대군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다. 한명회는 수양대군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지략, 정보, 인맥, 그리고 충성심. 수양대군도 한명회의 능력을 알아봤습니다. 이 사람이 내 장자방이다. 장자방은 한나라 유방의 책사장량을 말합니다. 수양대군이 한명회를 그만큼 높이 평가했다는 겁니다. 한명회의 첫 번째 활약 인맥 구축. 계유정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명회의 역할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칼을 들었지만 한명회는 그 칼이 향할 방향을 정했습니다. 한명회는 조정 신하들의 성향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누가 단종 편이고 누가 중립이고 누가 포섭 가능한지 그 정보를 바탕으로 계유정난의 명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이 사람은 살려두면 우리 편이 됩니다. 이 사람은 중립이니 건드리지 않으면 됩니다. 한명회의 이 분류가 계유정난의 설계도였습니다. 수양대군은 그 설계도대로 움직였고 하룻밤 만에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섹션 3. 계유정난의 설계자. 한명회가 직접 짠 거사 계획. 1453년 10월 10일 밤 계유정난이 일어납니다. 이 거사의 실제 설계자는 한명회였습니다. 수양대군이 직접 칼을 들었지만 어디를, 언제, 어떻게 칠 것인지는 한명회가 모두 계획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김종서였습니다. 왜 김종서를 먼저 제거해야 했을까요? 김종서는 당시 단종의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를 먼저 제거하면 나머지는 겁을 먹고 따라온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 계산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김종서가 쓰러지자 조정은 혼란에 빠졌고 수양대군의 군사들이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모든 것이 끝나 있었습니다.
공신 책봉과 한명회의 급부상. 계유정난이 성공하자 공신 책봉이 이루어집니다. 한명회는 정난 1등 공신에 봉해집니다. 36가지 변변한 벼슬 하나 없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조선 최고의 공신이 됩니다. 토지와 노비가 내려졌습니다. 관직이 고속으로 올라갔습니다. 3년 만에 한명회는 이조판서가 됩니다. 당시 이조판서는 모든 관리의 인사권을 쥔 자리였습니다.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조선을 지배합니다. 한명회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사육신 사건과 한명회. 1456년 사육신 사건이 터집니다. 성산문 등이 세조를 제거하려 했던 그 거사입니다. 한명회도 그날 연회에 있었습니다. 만약 사육신의 거사가 성공했다면 한명회도 그날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거사는 실패했고 한명회는 살아남았습니다. 사육신 국문 과정에서도 한명회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세조를 도와 성산문 등을 신문하고 처형 방식을 결정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성산문과 한명회는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한쪽은 죽음을 선택했고 한쪽은 생존을 선택했습니다. 섹션 4. 두 왕의 장인이 되다. 딸을 왕비로 만드는 전략. 한명회가 권력을 유지한 가장 결정적인 수단은 딸들을 왕비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한명회에게는 딸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는 이 딸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첫 번째 딸은 예종의 왕비가 됩니다. 장순왕 후입니다. 하지만 장순왕 후는 왕비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납니다. 두 번째 딸은 성종의 왕비가 됩니다. 공해왕 후입니다. 한명회는 예종의 장인이었다가 성종의 장인이 됩니다. 두 왕의 장인. 조선 역사에서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성종과 한명회. 예종이 재위 13개월 만에 죽자 후계 문제가 생깁니다. 예종의 아들이 있었지만 너무 어렸습니다. 이때 한명회가 나섭니다. 한명회는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 즉 성종을 지목합니다. 이분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성종은 당시 12살이었습니다. 한명회의 딸과 혼인이 결정됩니다. 한명회는 이렇게 두 번째 왕을 만들었습니다. 계유정난으로 세조를 만들고 예종 사후 성종을 만들었습니다. 왕을 두 번 만든 사람. 그것이 한명회의 가장 큰 권력의 근거였습니다. 압구정 권력의 상징. 한명회는 지금의 서울 압구정동에 정자를 지었습니다. 압구정이라는 이름의 그 정자가 지금 압구정동 지명의 유래입니다. 압구정은 당시 조선 최고의 호화 정자였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절경에 자리 잡고 각종 연회가 열렸습니다. 명나라 사신들도 압구정에 들렀고 시문을 남겼습니다. 압구정이 외교의 장이 된 겁니다. 왕이 아닌 신하가 외국 사신을 자기 집에서 접대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권력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명회의 집이 사실상 제2의 궁궐이었습니다. 섹션 5. 한명회의 몰락. 성종의 성장과 한명회의 약화. 성종은 처음에는 어린 왕이었습니다. 대비의 수렴청정과 한명회 등 훈구 대신들의 보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종은 총명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명회를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성종은 살인파를 키웁니다. 한명회 같은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 새로운 정치 세력을 육성한 겁니다. 왕이 신하를 필요로 할 때는 신하가 강하지만 왕이 자립하면 신하는 약해집니다. 한명회는 그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압구정 사건.
한명회의 몰락을 촉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압구정 사건입니다. 1480년대 성종이 한강 뱃놀이를 하러 나섰습니다. 성종은 압구정에 들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한명회가 이를 거절합니다. 지금 제 딸이 아파서 왕께서 오시기가 불편합니다. 왕이 신하의 집에 오겠다는데 거절한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결례였습니다. 성종은 겉으로는 넘어갔지만 안으로는 크게 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한명회를 본격적으로 약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저지른 실수 하나가 몰락의 시작이 됐습니다. 공해왕 후의 죽음. 한명회의 둘째 딸 공해왕 후가 세상을 떠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채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왕비인 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한명회는 현직 왕의 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죽자 그 지위도 사라졌습니다. 성종은 새 왕비를 맞이합니다. 한명회의 딸이 아닌 다른 가문의 여인이었습니다. 한명회는 더 이상 현직 왕의 장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권력 기반이 크게 약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섹션 6. 패비 윤씨 사건과 한명회. 패비 윤씨 사건. 성종의 새 왕비는 윤씨였습니다. 훗날 연산군의 어머니가 되는 그 윤씨입니다. 윤씨는 성종의 총애를 받았지만 성격이 격렬하고 질투가 심했습니다. 어느 날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으로 윤씨는 왕비에서 폐위되고 결국 사약을 받습니다. 이 패비 윤씨 사건에 한명회가 관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윤씨를 폐비시키는 데 찬성한 신하들 중에 한명회가 있었습니다. 훗날 연산군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복수를 시작합니다. 한명회의 죽음. 한명회는 1487년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성종시대에 죽었으니 어떤 의미에서는 천수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말년의 한명회는 쓸쓸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그 막강한 권력은 이미 사라졌고 성종의 견제 속에 예전만 못한 위상으로 지냈습니다. 한명회는 죽기 전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일들이 두렵다. 세조의 말과 비슷합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두 사람이 말년에 똑같이 두려움을 고백했습니다. 권력이 가져다 준 것은 결국 두려움이었습니다. 섹션 7. 연산군의 복수 부관 참시. 연산군 즉위. 성종이 죽고 연산군이 즉위합니다. 연산군은 패비 윤씨의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사약을 받아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연산군은 복수를 결심합니다. 1504년 갑자사화. 연산군은 어머니의 폐비와 죽음에 관여한 신하들을 모두 처벌합니다. 한명회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부관참시. 연산군은 한명회의 무덤을 파헤치라는 명을 내립니다. 부관참시. 무덤에서 시신을 꺼내 다시 처형하는 형벌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의 시신을 꺼내 목을 치고 강물에 버립니다. 한명회는 생전에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어서도 편히 쉬지 못했습니다. 무덤이 파헤쳐지고 시신이 훼손됐습니다. 권력이 가져다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살아서도 두려움, 죽어서도 두려움. 한명회의 삶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한명회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한명회를 단순히 악인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는 분명히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 상황을 읽는 능력, 인맥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기술. 이런 능력들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어디에 썼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린 왕을 폐위시키는 데 썼습니다. 충신들을 죽이는 데 썼습니다. 자기 가문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썼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과 그 능력을 올바르게 쓴다는 것은 다릅니다. 한명회는 전자는 갖췄지만 후자는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한명회라는 인간의 비극입니다. 섹션 8 클로징. 오늘 우리는 한명회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걸었습니다. 36가지 낙방을 거듭한 늦깎이에서 계유정난의 설계자가 되고 두 왕의 장인이 되고 압구정에서 권력을 누리다가 부관참시로 시신이 훼손되기까지,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명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꾸 생각이 납니다. 만약 한명회가 그 능력을 다른 곳에 썼다면, 수양대군을 돕는 대신 단종을 지키는 데 썼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물론 그랬다면 한명회는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했을 겁니다. 사육신처럼 처형됐거나 아무도 모르는 작은 관리로 살다 죽었겠죠. 하지만 적어도 죽어서 편히 쉬었을 겁니다. 권력과 명예, 그리고 평안함.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기는 어렵습니다. 한명회의 삶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구독 알림 CTA.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단종 시리즈 다음 편에서는 수양대군의 또 다른 책사, 권람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